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간의 관계, 이 갈등이 화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10여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전에서 한 기업가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이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라고 명예훼손을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두 사람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닙니다. 12년 전에 쫓겨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다시 또 부각이 된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입당을 하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받아주겠느냐? 이준석 대표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거의 원수관으로 지금 성상납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준석과 강용석의 갈등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창피다. 두 사람 다 모두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왔고, 또 성상납 의혹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 있고, 강용석 변호사도 12년 전에 당에서 쫓겨날 때는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해서 그 당시에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도맘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많았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충돌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죠. 대전의 어느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한 기업인으로부터. 이걸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폭로를 하면서 서로 지금 법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 이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던 그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건네고, 직접 자기가 이준석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돈을 건네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성상납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성상납에 대해서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방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4일에 서울시당에, 이 절차가 이제 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내고, 그러면 서울시당에서 복당을 결정하면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서울시당에서 하루 만에 복당 신청을 한 하루 만에 복당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고위 결정만 남아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벌써부터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입당을 시켜주지 않으면, 복당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적인 감정 때문이다 라고 슬슬 꼬집으면서, 이때까지 자기 행동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강용석 변호사도 아니까 어제는 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젠 앞으로는 좀 언행을 신중하게 하겠다. 앞으로는 좀 행동을 방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당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당이 허용을 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이 당 안에서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를 복당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복당을 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둘째, 지방선거를 놓고도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2자릿수 지지율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뭐 인지도도 있고 이러니까 2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데,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를 입당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을 보건데, 그러면 결국은 또 보수 우파가 분열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하고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될 뚜렷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서울시당이 하루 만에 그렇게 만장일치로 이렇게 복당을 허용한 것은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알아야 하고요. 지금 법적인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그 성상납 의혹,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이준석 대표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강용석 변호사를 경기도지사에, 만약 강용석 변호사가 입당이 안 된다면 경기도지사에 독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수 우파가 분열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보여준 언행이 비난할 부분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강용석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으로나 강용석 변호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복당을 막아야 될 다른 복당한 인사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봤을 때 뚜렷하게 이걸 막아야 될 결정적인 어떤 사안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인수위에 배현진 대변인이 처음으로 브리핑을 했죠. 인수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으니까 배현진 대변인이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그럴 계제가 아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지금 뭐 인선, 정부 청와대 인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성상납,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그런 여유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적절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 부분을 뭐 당선인이 굳이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또 대변인도 적절하게 응답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 같이 경선에, 지금은 이제 유승민, 김은혜, 강용석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행이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흥행에 성공한다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니까 막을 이유가 없다, 정무적으로도 이런 판단입니다. 그것과는 또 별도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부분, 리더십 부분은 따끔하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